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박승만 광명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처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승원이 형님. 다 아는 분. 여러분 지금 이분이 왜 중요해졌냐면은 지금 있죠. 그 자막 프로필 지금 옛날 거 쓰고 있죠. 내가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 시대를 천명했고요. 근데 지방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예비 후보이기도 하시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민주당의 이 위원장이시고요. 민주당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이게 KLDC라고 있어 보이죠. 거기에 모든 당권 주자들이 나왔대. 가운데 계신 저분, 하얀 와이셔츠 저분, 뒤에 알고 보면요, 뒤에 그 저 객석에 계시는 분들이 피켓이 박승훈이 제일 많습니다. 역시 남자는 화이트.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박승원 후보일 수도 있고, 지금 광명시장 3선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방 시대가 이마저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 맨 앞에 가로막고 있긴 합니다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어요. 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원들이지만 저 양반 누구야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광명시 살지 않는 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자,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장 중심의 그 집행 경험이 있는 최고위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치분권 세력의 계보를 잇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동안 그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KLDC에서 상임대표가 계속 출마를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 하셨던 분이 인천의 박우섭 남구청장, 그다음에 황명소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그다음에 또 황명소 논산시장, 지난번엔 최대호 안양시장, 이렇게 계속 출마를 해왔는데 제가 6번째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출마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당에 그 많은 당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전국에 지방의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도 현재 이번에 민선 8기를 민선 9기 되면서 119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의견들이 당 지도부에서 의견이 잘 전달돼서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5년부터 계속 도전해온 일종의 자치분권 세력의 최고위원 출마 도전기의 역사를 제가 다시 이어서 쓰고 있는 지금 겁니다. 성공률은 높진 않아요. 네. 그때 염태영 시장 정도가 했었나요? 못했었나요? 염태영 시장이 그때 당선이 됐죠.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방자치 몫으로 도전하신 분들이 성공률이 높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도 저관여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는 이름을 약간 관성처럼 찍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박승원 지금 광명시장님께서는 3선 하신 데다가 광명시장이 여기 두 가지 지금 지방 자치 관련한 장을 맡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박승원 시장이 최고위원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다고 당원 당규를 바꾸셔갖고요. 네. 난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방자치 최고위원, 음. 뭐 청년 최고위원 하듯이 네.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번에 뭐 여성은 이제 최고위원 당연히 이렇게 예, 예. 그 선거를 해서 뽑지만 당연히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치분권에 이제 하나도 대표를 뽑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광재 의원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 전당대회에서 자치분권 세력, 뭐 자치단체장은 지명직으로라도 꼭 한 명 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런 의견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 이 경험한 사람들의 그 행정 집행 경험 이것이 당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국민들 또 당원들의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훨씬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해요. 네. 그 새날 방송에 어쩌다가 막 한번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는 지명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네. 측면이 있고. 근데 지금 저번에 그 KLDC 행사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최고위원 출마도 결국에는 행정하시는 분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신 거고 이 당내 선출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당내 경선 분위기가 지금 많이 과열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 행사를 주최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때도 보면 뭐 객석이든 그 저 주자들의 어떤 발언이든 굉장히 좀 너무 과열돼 있죠. 상당히 과열됐고요. 그 거기 오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속상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KLDC에서 준비한 행사이고 사실은 그날 제가 이 추대받는 그렇죠. 행사였거든요. 네. 추대 행사여서 축제 전국의 같은 지방위원과 단체장들이 다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행사와 더불어서 당대표 후보들 모셔서 정견 발표 듣는 자리이긴 했는데 막판에 이제 김인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연설하는 과정에서 뒤편에서 아주 소란스럽게 계속 치열한 좀 심한 경쟁이 있어서 아주 우리 당원들께 굉장히 불편해 하셨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유력 주자들이 약간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막 네. 이렇게 이제 당대표 주자를 이렇게 팀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승원 시장은 더 불리해. 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줄을 안 서고 지금 네. 일단 컷오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8명 안에 그렇죠. 들어야 네. 되잖아요. 아 어려우시다 진짜. 제일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넌 누구 편이야? 제가 질문해볼까요? 네, 네. 친석이세요? 친청이세요? 친송이세요? 저요? 친고세요? 저는 친당입니다. 준비해 오셨네. 예, 저는 권심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권리당원의 마음을 잘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정말인데요. 제가 시정을 펼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읽는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들께서 생각하는 게 어떤 마음이냐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하고자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터나가는 게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건 지금 광명시장님께서 이제 광명시장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지방자치 관련된 전문가 그 네. 부분에서 지금 특화된, 출마를 하셨는데 네. 너무 이제 이런 게 좀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는 거 맞죠? 그 지방자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지방자치 찬성 한데 별로 관심 없어하고 네, 사실은 전부 다 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장이었다가 대통령에 출신이었죠, 간 그죠?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행정에 막 지금 뭐 박승원 시장도 보면 광명의 이재명 이런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행정 잘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건 그런 스탠스 좋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당원들로부터 인정받을 날이 오는데 과도하게 정치화되면 이런 분들이 묻히죠. 그렇죠. 피해 보시죠. 근데 그 과도하게 지금 이것이 너무 심한 경쟁 그리고 좀 많이 튀어야지만이 내가 뭔가 존재감 인정되어지는 그런 구도에 있어서 사실 여기 나오면서도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정치가 늘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정책 경쟁을 해가면서 현재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이슈를 함께 만들어가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경쟁이 좀 과도하게 좀 되고 있어서 우리 당원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우리가 네. 8월 17일 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당대회인데 뭘 뽑고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격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잘하게 경쟁을 통해서 정책 경쟁도 해야 되고 향후에 그 2년 후에 펼쳐질 그야말로 그 총선에서 어떻게 그 승리할 것이냐, 차기의 재집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잘 의지를 모아내고 당의 통합과 연대,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치열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의 힘들을 모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어서 제가 1차 예비 경선에 통과시켜주면 최고위원회 경선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해 나가려고 파이팅. 합니다. 예. 네. 지금 근데 경선을 생각보다 빨리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 네, 예비 경선은. 22일 날 합니다. 아, 네. 22일 날. 네. 그때까지 엄청 돌아다니셔야 되겠네요. 네. 아. 뭐 디스크 수술하셨다면서. 목 선거 끝나고 목 디스크 수술했어요. 오늘 딱 수술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거든요. 더운데 네. 고생하시네. 의사가 한 달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3달 동안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약간 통증은 있는데 일하다 보면 다 까먹습니다. 집에 가면 아프죠. 자, 그 댓글창에 댓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출마 선언 하셨다면서요. 지금. 네. 그중에 이제 대통령들 이렇게 이름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네. 왜 특정부는 호명을 빼먹었냐? 실수입니까? 아, 그거는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영 발전을 이뤄냈고 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치분권의 그 현장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랑 직접 엮일 만한 게 좀 거의 없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일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맥락상 그렇게 간 것 같고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분들이세요. 네, 예, 예. 뭐 지방자치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자체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었던 것 중에 김대중 하나. 대통령은 단식까지 했었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최고위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자치분권형 개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나서 헌법 개정을 그동안 8차례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잖아요. 예. 그러니까 40년간에 그 사이 8번을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87년 헌법 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헌법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삶의 질이 바뀌는 거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국회에서 못 해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그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 있잖아요. 그거를 대한민주공화국이고 자치분권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자치분권의 개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방 재정을 강화시켜 나가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때 50조 국세 감축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지방정부거든요. 지금 광명시만 해도 2년 동안 지방 교부세를 한 1,200억 정도 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광명시 인구 30만 도시가 이런데 다른 지방정부 더 심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18개의 시군이 지방차를 다 발행했어요. 살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또 내야 된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만큼 현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자치분권의 대표주자 나왔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기본사회나 탄소중립이나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지방정부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업들을 전국화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함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이 정말 중심이 되는 당원 주권 민주정당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 주권 플랫폼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되고 첫 전당대회이기도 한데 사실 광명은 사실상 서울이니까 그렇죠. 최고위원회의가 일주일에 3번 있습니다. 네. 월, 수, 금. 출퇴근하기도 딱 좋은 정도. 네. 염태영 시장이 수원에서 출퇴근했잖아요. 네, 저 여쭤봤어요. 어땠어요? 했더니 거기도 삼선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저 삼선하고 했으니까 자기는 좀 멀어서 힘들었는데 박 시장이 더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할 수 그냥 있어요. 엎어지면 괜찮아. 허다할 네. 것이- 지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네. 지금 출마 예상자, 출마 선언자 합치면은 지금 후보가 14명 되지 않아요? 현재 12명 12분. 그 중에 것으로 8명 안에 알겠습니다. 들은 것도 저 장난 포함해서. 아니겠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왜 어려워졌냐면 예전에는 중앙위원급들만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자치단체장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치분권 대표 나왔던 뭐 염태영 시장, 박우수장 다 들어갔는데 지난번부터 룰이 바뀌었어요. 권리당원 50%가 함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급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돼 있어서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일반 권리당원. 그렇지. 저를- 대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 네. 그렇죠. 오래 정치한 사람들을. 네, 아, 그렇군요. 1인 1표제가 네, 본인한테는 손해지만 기꺼이 받아들인다. 네. 알려지지 못한 건 다 내 책임이다. 아. 홍보해드려야지. 그러면. 아니 사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장들이 이 중앙 정치에 너무 얼굴을 자주 비치는 것도 다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오히려 중앙 정치한다고 당원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억울하긴 하죠.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카메라를 들고 오진 않으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논란돼야 있을 되고. 때만 뭐 비난하려고 카메라 들고 오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성이면 여성, 청년이면 청년, 지방자치 이렇게 요걸 대표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중에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사람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 정부 쪽 관련된 분들의 대표 선수로 나온 거예요. 합의를 본 거겠지. 이번엔 내가 나갈게. 니들이 밀어줘 이런 거. 근데 대의원 표가 없어. 1인 1표야. 요거 전에 그래서 박우석 구청장도 그랬고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다 대의원 투표는 다 1, 2등 했어요. 그래서 다 1, 2등 했는데 권리당 투표에서 거의 디스폰이어가지고 다 낙선하고 염태영 시장만 이제 계속 그 이어져 오다 보니까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제가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무슨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해서 이 자치분권 풀뿌리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됐고요. 전국의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변방에서 대통령까지 간 것처럼 이 변방의 일꾼들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이 연합 정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박성훈 시장이 일단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지금 과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막 이름도 띄우고 사진도 띄우고 하면서 근데 권리당원들한테 표는 2표야. 네. 이게 집단지성으로 뭐 내가 찍고 싶어하는 당대표와 런닝메이트인 사람들을 1번, 2번, 3번 정해놓고 나는 1, 3번, 1, 2번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압도적으로 배제됩니다. 그게 사실 불리한 선거 전략이라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나는 일단 지방자치의 몫을 내가 경선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예비 경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긴 했네요. 예비 경선이 22일이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22일. 22일은 그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하고 그리고 대표는 23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딱 일주일 남았네요.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약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아까 네. 말씀하신 거 대부분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자치분권 개헌
그다음에 지방의회법 제정 다 말씀하셨고요. 풀뿌리 기반이 강한 민주당, 인생 정책 전국 확산, 대한민국 균형 성장 이렇게 뭐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더 강조하고 싶으신 거? 5급 3특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강정 정남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했고 이후에 뭐 충남 대전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 불경 통합 등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기초 지방 정부의 예산이 좀 골고루 이렇게 편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5국 3특이 통해서 균형 성장해 나가지만 실제로 주권자인 주민들이 세세하게 그 5국 3특을 통해서 균형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당에서 모아서 함께 가는 이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권리당원 분들이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많고 지방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중심으로 한 정책대회도 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명에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면 광명에 당원 대회, 수원에 뭐 갑을 병정 무가 있잖아요. 수원 전체에 당원 정책대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전체의 의제를 당원들이 함께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나가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정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면 우리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 단체장, 국회의원 포함해서 이 선출직에 대한 평가가 또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우리 당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천만 받으면 돼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4년 동안에 어떻게 의정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당원들의 평가 시스템도 좀 단단하게 만들어내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원대에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저에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이 진짜 주권자 도시가 되고 주권자 중심인 당원의 그런 당원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현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단체장 3선이라고 하셨는데 저 6선에 그전에 뭐 하셨는데요? 저 지방의원 3번 했습니다. 광명시의원 1번, 경기도의원 2번, 자치단체장 3번. 그러니까 저 6선에 거의 한 지방자치 30대부터 하셨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2004년부터 했으니까요. 20년 동안 한 겁니다. 중간에 한번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된장처럼 이 묵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혁신가처럼 일해온 전국의 많은 저 같은 이런 지방자치 일꾼들이 당위에서 좀 더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는 이 판을 우리 당원들이 안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줘요? 시장님 네. 컷오프 통과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예. 전면에 내거세요. 네. 지방 정부 이야기는 네. 전혀 안 들려. 아마 유인이 안 될 것 같고 검찰 수사권 지금 완전 분위기는 폐지. 검찰 수사권 제가 무조건 폐지 네. 외치시면은 제가 네. 봤을 때 컷오프 통과합니다. 근데 그거 왜 여지까지 안 했대요? 그 내 말이고 우리들이 오늘 제 불만이 그거예요. 연태까지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얘기를 막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거면 빠르게 당원과 국민들한테 빠르게 물어서 빨리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왜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층의 민심 위반이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방송을 해보니까 댓글 하나하나가 민심이잖아요. 예. 박승원 시장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처음에 맨 앞에 내걸면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에이 박승원 먼저 하나 찍고 이렇게 되지 지금 않을까? 댓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민다. 그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죠. 이게 국민들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계속 미뤄왔던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방송으로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나중에 말 바뀌기 없기. 네. 이게 그 토론 잠깐만 해봐요. 길게 하지 말고 뭐냐면은 이게
수사권을 남겨둬야 부작용이 덜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우리가 계속 방송으로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진국들은 부작용이 엄청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기소관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걸 떠나서 공약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사권 완전 뺏어보고 한 1, 2년 해봤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네? 그러면 예외로 뭘 하나 좀 두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코앞에 두고 나서 이거를 수사권을 뭐 일부 남긴다고 하는 것은 보안 수사권도 아니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수사권이라고. 우리가 보완해야 되니까 수사하겠다는 일종의 조삼모사죠. 그냥 수사권 남겨줘. 안 남겨질 것 같으니까 약자들 이야기가 또 등장한 거예요. 시장님 공약 거세요 이걸. 알겠습니다. 엽자고 돌리실 때 예. 대문짝만하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그 우리 대표님의 그 팬인 우리 장모님 딸 제 아내가 검찰 수사권 폐지 안 하면 자기는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무섭다. 아 근데 지방자치 혹시라도 최고위원 들어가시면 이런 이슈를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지방자치지만 예. 중요한 건데. 혹시 알아? 지방자치 분야만 수사권 남겨줘. 그 지방 정부의 비리를 털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되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은 지지층들 입장에서 신나는 것. 마치 그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게 나의 업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효능감이란 네. 말이에요. 시장님 진짜 공약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라냐면 네. 광명시 시민입니다. 네. 검찰개혁 완전 폐지 박승원 시장님 응원합니다. 네. 공약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관련한 네. 인터뷰라도 네.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질문 필수로 할 거예요. 네.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게요. 예. 자 어쨌건 광명시장님은 뭔가 자주 뵈서 그런지 일단 도시 이름부터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빛나잖아요. 광명 이렇게. 최고의 한 형광등 100개 표는 아우라. 최고의 한 표는 박승원으로 광명 찾자. 네. 예비 경선 때 네, 예비 경선 때. 좋아하는 분들 한 명씩 누르시고 네. 두 번째 표는 무조건 광명의 박승원 이렇게. 검찰개혁 완수해서 광명 찾자. 와. 대의원 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아젠다 상징성 대표성 갖고 나오면 불리하죠. 네. 현실적으로 불리해요. 검찰개혁 약속하셨으니까 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만 검찰개혁합니까? 그럼요. 행정가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시장님 보시면서 네. 마지막 부탁의 말씀 뭐 네. 2시간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 박승원 TV 좀 많이 구독해 주세요. 좆댓 구할 제가 나오는 아 욕하시는 줄 알았어. 좋아요 댓글 구독 네.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박승원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지도가 부족해서 예비 경선에서 떨어질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저 예비 경선 통과시켜 주면 우리 당원 동지를 위해서 검찰 개혁 마지막 단계인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정말 우리 당원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내셨잖아요. 성남시장 하셨고 저는 광명시장 했고 세상의 혁신 변화는 변방에서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저 박승원을 우리 당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인의 지도부에 네, 끌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박승원 TV가 올라가고 있어요. 링크가 구독해 주시고요. 네. 자 댓글에 스포츠 써주신 분들 성함만 호명해 드릴게요. 뽕꾸 땅꾸님, 구자영님, 고고식님, 파워텐션님, 몽둥이 찜질님, 물솔트님, 선플라워님, 김경기님까지 자 보내주셨고요. 자 저는 그 박승원 시장님 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 참 좋은 분. 우리 집안 삼촌 같은 맞아요. 형님 같은 삼촌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일도 잘한다. 네, 그러니까 아 일도 잘하시고요. 그건 기본값이고요. 배짱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몇 개 더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예비 경선 때 박승원 네. 시장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